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범위 야권은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92석에 이릅니다. 반면 국정 안정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까지 포함해 108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전국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주장이 소수의 목소리일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에 저는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언제 내려오셨어요?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부산 쪽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광주 쪽에 있다가. 광주 쪽에 있다가. 예, 여기 오늘 왔습니다. 대표님, 광주는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광주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나 진보정당 계열이 많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예. 광주에서도 뭔가 제2당의 포지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예. 예. 대표님, 참 어떻게 또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어떤 것이 주요했습니까? 글쎄요, 정치하면서 정치를 좀 길게 봤을 때 예. 제가 해왔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의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계실 때 예. 그때 선거하고 지금 개혁신당의 선거가 어떤 부분이 좀 달랐다고 보십니까? 적극적 지지세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적극적 반대세도 약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량대로 능력대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3당의 역할이었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요. 뽑아주신 동탄 주민단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래서 성실히 의정활동해야죠. 예. 저도 봤는데 그 어머님의 유세가 예. 좀 화제가 됐어요. 예, 예, 말투를 들어보니까 여기 분이시더라고요, 진짜로.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TK 출신이시고 예.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 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선거에 3번 떨어지고 또한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특별한 건 알고 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개인의 삶, 가정의 삶을 다 망가뜨려 놨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닿게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은 이제 고초를 겪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 가족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완전 보수 집안이에요. 예. 예, 그 박정훈 대령 집안이 원래 포항 출신이고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으실 정도로 예. 경북대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역 유지이고 박정훈 대령은 경북대 법대 졸업해가지고 예. 해병대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복무해서 대령까지 간 그냥 전형적인 TK 집안인데 예. 이번에 갑자기 대통령한테 그것도 보수 정권 대통령한테 항명수계로 찍혔었어요. 예, 근데 이런 건 너무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유권자들 꼭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예. 마음을 흔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 대구에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희 지역민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왜 대구에 안 나오셨습니까? 대구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3당의 선거 치른 데 있어서 저희 현역 의원들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하신 분들 출마하시는데 저 혼자 대구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내부에서 저항이 셌습니다. 예, 우린 어쩌라고 너 혼자 대구 가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예. 대구의 선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바꾸러 가는 것이지 사실 거기서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예, 그게 저는 대구가 가진 이제 한계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 대구에서 선거 치른 두 후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대구는 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 대구에서는 딱히 잘해준 거 없는데도 또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대구에 고립을 낳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공교롭게도 개혁신당에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 세 분이 예. 모두 TK 연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자존심이라는 거는 과거 영남 살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남 살림이 뭡니까? 결국에는 평소에 공부하다가 또 이제 나중에 관직을 하거나 이러면은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바른 소리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사화 입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예. 아니 그러다가 또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제를 털어가지고 의병을 다 일으켜가지고 예. 적을 막고, 이런 게 사실 영남살림의 정신이었고 역사였는데, 최근에 저는 이 영남살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왜곡됐다. 예, 지금 TK 지역의 정치인 중에 과연 이 영남살림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오히려 맞서야 했을 때 맞서지 못했고, 오히려 그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임금님에게 바른 소리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 간신배같이 굴고, 예. 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정치판을 많이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개혁신당의 3명의 당선자들 전부 다 어떻게 하다 보니 TK 연구가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정치를 영남살림같이 하겠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자, 대표님.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뭐냐? 좀 모호하다. 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질문 속에는 이제 니네는 보수냐 진보냐 예. 뭐 이런 거를 답해달라는 아주 간명한 요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예,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보수요 그러면은 자꾸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나이 많은, 예를 들어 TK 지역이나 이런 데 나이 많은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제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이제 뭐냐면은 너는 왜 이재명을 안 까냐 뭐 이렇게 와요. 예. 이재명을 까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옹호하고 이런 거는 보수의 가치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보수의 가치와 들어맞는 것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 중에 보수가 아니라서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경제관념이라는 게 저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때때로 사안별로 이렇게 봐가지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의 무슨 아침에 일어나면 이재명 까는 거를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들고 음. 정말 가치 없는 정치인으로 만드는지. 지금 보시면 종편만 틀면 나와가지고 맨날 민주당 욕하고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하라면 되게 잘해요. 예. 근데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정치의 본질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거는. 예. 그게 참 정치를 천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놓고 따진다면요, 지난 한 달 동안 오히려 가장 보수의 가치와 뒤틀어진 이런 일을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은 어떻게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 박정훈 대령에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최상병 특검에 반대하고, 안보를 목숨처럼 지킨다는 보수가 해병대가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특검한다 그러는데 반대하고, 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언제부터 대통령 된 사람 맹종하도록 그렇게 배웠습니까? 예. 영남 사림이 왕에게 지적을 하면 그게 왕에게 충성 안 하는 겁니까? 국가를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가 유튜브에서 몇몇 정말 질환 좋은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담론을 쫓아가다가 완전 폭삭 망해버렸어요. 예, 그럼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지난 한 5년 동안 자기가 해온 관성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썩만 내는 거죠. 예, 가가지고 잘못한 거 지적하면은 뭐 내부 총질이니 뭐니 이러고 아니면 뭐 배신자니 이런 얘기하고 아니 선거 지면 그게 배신자예요. 선거 지고 잘못된 방향 이끌어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정치하면 그게 배신자지.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배신자입니까? 저는 이걸 제가 예전에도 비만고양이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호랑이 새끼 키우셔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인 거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요. 그래서 어흥하고 다니고요. 어떤 거는 비만고양이가 됩니다. 초선 때 말 못하는 건 다 고양이입니다. 계속 밥 주면요 비만고양이 됩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밥만 먹고 있는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 예. 또 이러면 또 열받으시겠지만 고양이 12마리 키워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호랑이 하나 들여가지고 키우십시오. 예. 제가 누구 갈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바뀌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TK가 고립되면은 원내대표는 계속 TK가 될 것이고. 맞습니다. 왜냐? 전체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TK 의석이 27개인데 그 사람들만 똑똑 뭉치면은 원내대표 만들어요. 예. 근데 당대표, 대중적 지지가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니면 대선 후보 이런 건 TK에서 못 만든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딱 보세요. 제 예언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만들잖아요. 예. 똘똘 뭉쳐가지고. 예.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도 좋은 자질이 있는 분이지만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예를 들어서 서울 가가지고 길 가는 대학생한테 추경호 아십니까 그러면은 누구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계속 대중성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대구가 바라는 언어대로 이야기하면은 수도권 가면은 거의 패급 인간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어디가? 대구가 그 말 안 하면은 대구 경북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 안 하면은 다 배신자라 그러고 예? 전부 다 내부 총질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된 거예요. 저는 이거 빨리 탈피해야 된다 봅니다. 예. 자, 보수 진보 이렇게 불리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많은 유권자들이 기대를 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제대로 된 정치에서요. 아까 말했던 보수는 이미 너무 오염된 단어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 이제는 이념적 지향보다 중요한 게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태도라는 거는 아까 전에 영남 살림처럼 정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왕에게 바른 말하고 사화당해가지고 관직에 쫓겨나가지고 예. 촌에서 서당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예. 또 나라에 적이 쳐들어오면은 나라에서 난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의병을 만들어 가고 이게 얼마나 순수한 선비의 삶입니까? 이대로 사는 것만으로 해도 정치는 정말 정화됩니다. 예. 오늘 녹화 당일에 개혁신당 대구경북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지금 이 지역의 좀 당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대구가 인구 비례로는 저희가 당원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예. 지역별로.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당연히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우리 당의 이제 지금 21대 현역 의원인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여기 대구 북구 출신입니다. 네네. 예. 하지만 그분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민주당에서 의원 생활을 많이 하셨고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사실 대구의 귀중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홍천 의원 대구에서 나가지고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들어가가지고 엘리트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 그 사람 배신자 만들고 때리다가 또 그 사람이 민주당 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잘 짚어내야 된다. 예. 대구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대구의 다양한 인재들 꼭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다 하더라도 저희 개혁신당 함께 해가지고 정말 대구도 다양성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원들 중에 이제 연령대 비율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젊은 층이 많습니까? 저희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예. 원래 기성정당은 50대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네. 왜냐 동네에서 가가지고 이제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서 쭉 돌려가지고 동네 장사하는 분들 예. 장사하는 분들은
당원 가입하면은 뭐 민원 해결하기도 좋고 하니까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화이트 칼라나 대학생들 예. 이런 당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예.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한 많은 공을 들이신 예. 것 같아요. 그 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 그러면은 사실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성에 따른 투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지만 경쟁이 일어나는. 정치가 되는 것이죠. 예. 대구랑 부산이랑 영남이라서 매한가지인 것 같지만은 아주 많이 다른 게 예. 부산은 사람을 잘못 내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못하면은 넘어가서 민주당 찍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서부산 지역, 낙동강 벨트라고 우리 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으로 나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뭐 문성근 씨도 나가고, 뭐 배재정 의원 계속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도전 많이 하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3선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약이 그쪽 중심으로 그 양당이 경쟁해서 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덕도 공항 아닙니까? 예. 예. 가덕도 공항, 밀양도 공항 이렇게 막 다투고 할 때 가덕도 공항 한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덕도로 찍어도 대구는 어차피 찍어줄 거고, 근데 가덕도 안 하면 부산은 안 찍어줄 거고, 예. 그러니까 가덕도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예. 대구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게 그겁니다. 예전에 96년도 이럴 때만 해도 자민련이라는 대한정당을 항상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신한국당 이렇게 잘못하면은 우리는 자민련 찍을 수 있다. 예. 박철원 장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찍을 수 있다. 예.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건데 또 이제 한 20년 가까이 그 경쟁이 사라지니까 예. 그렇게 대구는 챙겨 먹을 것도 못 챙겨 먹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딱 그 적절한 예입니다. 예. 원래 지리적으로 보면은 밀양에 갔으면은 TK, PK 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됐을 텐데 네. 결국에는 부산에서 가덕도를 원한다? 그럼 부산이 원하는 대로 가자. TK는 잡은 공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앞으로도 뭐 이런 정치 구도 속이라면 그렇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고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TK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 국민의힘이 참패한 요인, 가장 큰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참 희한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제가 비대위 처음 했을 때 그때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이상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아주 인기가 안 좋은데도 152석을 하면서 그때 과반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판판이 졌어요. 예.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18년 지방선거, 20년 총선 다 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긴 게 2022년의 대선과 지선입니다. 예.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결국에는 만들어 놓은 방식들이 있거든요. 예. 최대한 수도권 유권자에게도 먹힐 수 있는 그런 중도적인 이념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난 대선 끝난 다음에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얼마나 해괴한 논리를 들이댔냐면요. 크게 이길 선거였는데 이준석이 때문에 작게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모함이고 궤변입니까? 예. 이기고 나서 그런 난리를 치는 게. 네. 그래서 그 논리를 자기들이 입증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까지도 이준석이 이끌면서 12대 5 광역단체장으로 그거는 보수 역사상 최대 승리입니다. 어제 치러진 전국 동치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광역시도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세종시장과 강원, 충청 남북, 경상남북도 등 모두 12곳입니다. 4년 전 민주당이 이겼던 서울과 인천에서 승리했습니다. 경기도까지 이겼으면은 예. 그냥 역대급 선거였고 호남 빼고 다 이기는 거였는데 그 당에서 대표님한테 경기도지사 지원을 못 가게 했다. 못 가게 했을 뿐더러 후보도 처음에 경선하는데 유승민 의원 못 나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김은혜 의원을 후보로 만들려고 밀지 않았습니까? 용산에서. 예. 그러더니만 경기도 졌어요. 예. 그건 대통령한테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갔더니만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경기도 져서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부터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은 모든 선거는 내가 대단한 사람에서 이기고 이준석이는 장애물이야. 네. 예, 그래가지고 대선을 크게 이길 건데
괜히 저 사람 때문에 작게 이겼어. 예. 그리고 경기도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졌어. 이준석이가 지휘해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이랑 다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거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교정하지 못하니까 그 이번에 총선에서 자기가 이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예. 근데 이런 정치를 대구 경북이 지금까지 뒷받침하면서 온 동네에 가가지고 댓글 달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욕하고 종편 채널 가가지고 실시간 채팅창에 가가지고 맨날 뭐 대통령 이념을 강화해야 된다고 오히려 댓글 달고 이랬던 분들이 사실 다 TK예요. 예. 저는 반성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60대 이상은 고정 지지층이 있고 예. 20대, 30대 지지자들이 완전히 이탈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인이 뭘까요? 대통령부터가 본인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고 착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 뭐냐면요. 야, 한 사람은 딱 봐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꼰대 같은 쩍벌하고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형수욕설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뭐 그냥 수준 이하의 사람이고 도대체 이게 대선 투표용지가 킬러 문항이다. 예.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국민의힘은 바뀌려고 하고 그 당시에 젊은 정치를 하려고 당대표도 젊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나은 거 찍어보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대단한 착각이 했던 게요. 이번 총선 앞두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이준석의 대체제로 넣겠다고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웃긴 사람이구나. 예. 제가 한 5년 정도 전쯤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아, 지도부를 젊게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야, 희룡이 젊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젊다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아마 62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봤을 때 예. 58년생, 56년생이 봤을 때 우리보다 젊은 애 어린애인 거지. 예. 원희룡 장관이 뭐 지금 뭐 딸도 다 결혼하고 이랬을 텐데 어디 봐서 젊은 정치인이냐. 말 그대로 30대 후반에 원희룡 장관이 20년 전에 정치 시작했을 때 그 희룡이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30년 전인데 거의.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엄청난 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36살 정도 됐던 이준석이 정치를 한다고 하고 당대표 하니까 야, 진짜 젊은 당대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예. 지금 대체제로 들이민 게 뭡니까? 예? 나이 50세 때는 이제 52인가 돼가지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젊다고 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예. 왜냐면 나보다 젊으니까. 예. 굉장히 이런 것들이 보수가 느리게 변한다. 예. 그러니까 50대를 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6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또 전당대회 출마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대선 꿈을 한번 꾼 사람은 절대 그걸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표 선거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비대위원장이 대표보다 더 하기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거 앞둔 비대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공천권 때문에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비대위원도 내가 고르기 때문에 예. 회의에서 딴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과가 안 났는데 대표 지금 하면요. 제가 당대표 할 때 얼마나 황당했냐면은 제가 한마디 하면 옆에서 다 난리를 쳐요. 그때 최고위원이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예.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돼서 뭐 그런 최고위원들과 뭘 해서 일을 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예. 된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대표님 눈에 워낙 그 당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구심점이 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대표님 눈에는요? 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과 예. 더불어서 어쩌면 본인의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정설이 뭐냐면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낫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엇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친문 쪽과의 갈등을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친노 친문 성향의 그쪽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공격을 받고 또 그리고 당 내에 이제 본인이 그립이 사라진다 생각하면은
탈당하고 중립정부 선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능력도 없고 여당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이 문제를 뭐 답이 안 보이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2년 뒤면 지선이고 또 3년 뒤면 대선입니다. 저는 빨리 대구 경북의 일반적인 시민들, 그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이 예. 야, 우리가 뭘 했던 건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 태도로 가야 된다 봅니다. 예. 이게 단순히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70대신 분들은 이래요. 70대신 분들은 대구 경북 출신들은 제가 만나보면요, 예. 누가 대통령인지 관계없이 항상 국민의힘을 여당이라 불러요. 예. 예. 그게 참 한심한 관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미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TK, 보수,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이건 전부 다 비주류예요. 네, 대통령만 이제 그때 이겼을 뿐이지. 예,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예. 옛날 같으면은 가가지고 뭐 TK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라도 사람 무시하고 뭐 이거 했던 역사 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 다 지나갔다고요. 예.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대구가 제일 뭐 광주랑 대구가 동시에 제일 못 사는 동네라고 계속 나오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젊은 세대가 편해집니다. 예. 예. 이 말을 하는 거는 진짜 그게 정확한 해법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 내려놓고 시작하는 건. 예. 예전에 경북대학교 나오면은 가가지고 동네에서 공부 잘했다 소리 듣던 시대도 지났어요. 이제 보면은. 예. 경북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4050 세대가 이제 60대가 되더라도 그때 가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대구에서 30%가 가량 민주당 표가 나온다는 거는 4050 세대에서는 거의 반반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정작 할 일을 뒤로 밀어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나가서 정말 기대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기사만 나온 것만 보지 제가 대통령 하신 거 안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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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이 정치가 업인 사람도 그거 볼 마음이 안 난다는 거는 글쎄요. 저만 해도 지금 뭐 저한테 이제 조국 대표랑 저랑 대통령이 혹시 보자고 하면 볼 거냐 그러는데 제가 대통령이랑 밥 안 먹어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가서 뭘 얻을 게 있겠다고 그거에 그렇게 뭐 흥미를 갖겠습니까? 예. 오직 흥미를 갖는다면 대통령이 뭔가 좀 바뀌었을 때 네. 대통령의 정치를 똑바르게 하겠다고 뭔가 상의할 때 네. 근데 안 그럴 걸 알고 있으니까 기대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한 게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는 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럼 가주고 예. 두 번째도 가주고 근데 세 번째쯤 그러면 야 이거 가는 게 의미가 없네.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지금. 예. 예. 당을 나가실 때도 그러셨고 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줄곧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뀌었다는 걸요. 그 검사가 자기 잘못을 치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모든 거의 시작은 본인이 깔아놓은 이상한 논리들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선거 때 중도화 전략을 해서 이겨놓으면은 니 때문에 크게 읽고 작게 이기겠다 그러고 그럼 누가 대통령을 돕겠습니까? 지금도 총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총리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뻔할 뻔짜로 가가지고 예. 대통령 성격 고약하고 잘하면 잘한 대로 자기 탓, 못하면 다 남한테 집을 씌우고 그러니까 이거를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3년 상당히 어렵겠네요, 대표님. 저는 진짜 이거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통령이 그렇게 막 이런저런 막 이상한 거 할 때 제가 막아보려고 하고 예. 그러면 뭐 또 대통령이 뭐라 하면은 또 대구 경북 사람들은 야씨 대통령을 도와야지 네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내부 총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예, 처음엔 저한테 네가 왜 이렇게 별나게구냐 이랬는데 요즘은 다 와가지고 저한테 야 대통령이 진짜 별난 사람이었다. 네가 별난 게 아니라 예. 그거라도 알았으니 다행인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금부터 빨리 고치라고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준석이가 별난 사람은 당했다 이거 이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안 바꾸면 대구 경북도 대통령이 버릴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지 그걸 바꾸지.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좀 추천하신 것도 예. 그런 의미였습니까, 대표님? 저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 총리를 하신다면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밑에 총리하는 개념으로 안 될 겁니다. 내각의 임명권 제청권도 다 주고 대통령은 외치 일부만 하시고 총리가 사실상 정무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또 그 민생 문제 이걸 다 살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적이겠지만은 그거 안 하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 지고 나서 청와대 참모진 꾸린다는 거 보세요. 자기가 선거 내보냈다 떨어진 사람들 또 불러가지고 쓰겠다는 건데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유승민 전 대표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는 사실상 한 번쯤은 입증해야 됩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본인이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기가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대구에서 국회의원 4번 하신 다음에 경기도지사 잠깐 뛰려고 준비하신 것 예. 그리고 대선 경선한 거 외에는 중수청에서의 지지율을 확인할 만한 지점이 없었어요. 예.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때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안 나왔으니까 졌죠. 그러니까 네. 경선에서 중수청이 수도권이 절반인데 중수청이 그렇게 잘 나왔으면은 그렇게까지 험한 그런 상황이 안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중수청의 본인의 지지세를 확보하게 하려 그러면은 네.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성과를 내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다음번은 대선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다 대선 때 갑자기 하기 힘들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전을 한다면은 본인이 정말 중수청에게 소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는 다행인 게 전당대회는 꼭 이긴다고 해가지고 성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이번에 시험을 봐야 돼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험 봐야 될 거예요. 뭐 보수 진보 이런 말은 싫어하시지만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는 어떤 겁니까? 저는 적어도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이라는 거는 과거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저는 제가 80년대생 정치인이고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60년대생 정치인이지만은 저는 정치를 앞으로 한 30년 뒤에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큰 무리 없이 한다 그러면은 아니 뭐 20년 뒤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내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해법은 미래에도 적어도 논리적이고 맞는 얘기여야지 제가 그때 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는 말이 틀려도 5년 뒤에는 정치 안 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5년, 10년 뒤에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예. 20년, 30년 뒤에도 나에게 부끄럽지도 않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맞는 소리 같아도 나중에 틀린 얘기만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수는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영남 살림의 책임감. 대통령이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나라를 위해서는 의병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보수의 책임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고하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는 정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보수가 예. 등 돌린 2030을 다시 끌어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적어도 아까 말했듯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요.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 시위하러 몰려나올 거 알면서도 미래에 맞을 얘기를 해요. 마크롱 정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강수를 두자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불길이 치솟고 성난 시위대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불 속으로 내던집니다. 일부에선 상점이 파손되고 약탈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국민이 원치 않는 연금 개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 하야, 총리실을 불태우자 같은 과격한 구호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당장 저는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볼게요. 대구 경북의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지금 대구의 대형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달빛 고속철도가 대구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은 저는 단연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대구 신공항이 그러면은 들어서고 대구 동촌 지역에 그쪽에 이제 땅이 많아져가지고 예. 거기에 뭘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대구가 다 살아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그냥 한 20년 전에 누군가가 설정한 예. 20년 전부터 전투기 소음 때문에 동촌 비행장 뭐 대구국제공항 되게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걸 이전해야지만이 대구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누가 만들어 놓은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 오히려 어쩌면 대구는 예를 들어 대구공항이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었는데 소음 피해 때문에 그걸 군위로 보낸 다음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더 향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달빛 고속철도 지어놔서 뭐 지역 화합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도 대구 광주 고속도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그렇게까지 소통이 강화되질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도합 20조 가까이 든다는 거죠. 20조면 나눠보십시오. 20조면은 250만 대구 시민으로 나눠보면은 거의 한 사람당 800만 원. 네. 4인 가족으로 치면은 3천만 원씩 갖다 붓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 그걸 만약에 대구에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데 쏟는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선택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구의 미래 세대는 굉장히 불안한 눈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어차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없는 대구는 60대 70대 이상이 그 큰 엉덩이로 짓누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겠지만은 네.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만약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조를 쓰겠다 하는 것과 그 대구 동구 지역의 소음 피해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공항으로 옮기고 광주까지 빨리 갈 수 있게 여기서 달빛 고속철도를 놓겠다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 거냐라고 하면 젊은 세대는 거의 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해법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 생각하기도 귀찮고 뭐 말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러면 여기저기 대구 지역 언론 타박이나 당할 것이고 예. 싸워야 하고. 젊은 세대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조용히 하고 한 20년째 굴리던 대로 그냥 눈덩어리 굴리자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예. 이런 거예요. 차라리 국제선 이용, 국내선 이용 편리하게 할 거면요. 동천공항 없애고 차라리 그 돈으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지금은 울산까지 뺑 돌아가는데 고속철로 놔도 한 3, 4조면 돼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는 곳에 지금 이제 대구에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네. 보수 정당이 전곡을 찔러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왜 보수 정당에서는 대표님 토론이 없어진 겁니까?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문화가 이제 자리 잡았다 봐요. 그리고 끈기도 없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두려워해요. 자, 뭐냐? 아까 공항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주도해가지고 그 프랑스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김해공항 활주로를 다소 확장해가지고 영남권 관문공항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 내고 그거를 추종하던 이제 보수 세력이 네. 부산이 이제 다급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덕도로 방향을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냉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수 쪽에서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면 김해공항 대신 가덕도 만든다 그래서 김해공항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김해공항은 유지하고 가덕도를 또 할 줄 하나짜리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제.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 용기 있게 다뤄야 된다. 네. 네. 가덕도 공항, 대구 공항 거기에 뭐 달빛 고속도 다 합치면 이거 뭐 3, 40조 되는 돈입니다. 네. 네. 이 3, 40조를 차라리 영남 지역 발전을 위해 쓴다면 할 것 진짜 많아요. 네. 지금 어디 1, 2조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몇십 개나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결국 국민의힘이 PK, TK 의석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도 조율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냐 경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황당한 겁니다.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은 말도 못하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에서는요? 말도 못할 뿐더러 TK와 PK가 한 당에 있으면서도 서로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예. 저는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안 만들고 대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돈을 딴 데 쓰자라고 할 정도의 용기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게 아무한테도 없다는 거. 예. 예. 지금 부산도 보면은 부산에 이제 BTX라 그래서 부산도 서울의 GTX처럼 이제 뭐 대심도 지하철을 만드느니 예?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3, 4조짜리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 가덕도 공항 대신에 그런 걸 한 3, 4개 하는 게 차라리 부산에 낫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바다에 돌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이런 것들 국민의힘 내에서 누군가 용기 있게 만약 이번 전당대회 한다면 누가 그런 용기 좀 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과 일련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그 미래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과거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산업의 이정표 같은 것들을 잘 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들, 그 전문 집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보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퓰리즘적인 것보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돈 벌어 먹으려면은 안경 공장하고 가발 공장하고 이렇게 경공업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다. 그 포항에 가가지고 포항에다가 제철소 세우자. 아니면은 울산에 가가지고 정유 공장 만들자.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정유해서 쓸 일이 많지 않겠지만은 그거 해서 수출하면 된다. 네. 네. 예? 이런 정도의 해안을 가지고 산업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약해요 그게. 예. 지금 대구 경북의 미래 산업이 뭐냐 그러면 똑같잖아요. 보면은 대구 경북 신공항이 오면은 50만 개 파생 일자리가 생기고 물류가 발달한다. 가장 할 얘기 없을 때 하는 말이 물류 발달이에요. 네. 예, 물류는 온 동네 발달시키겠다 하고 있어요. 새만금과도 똑같은 얘기하고 광주가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네. 네. 예. 예를 들어 대구 지역에 예전에는 구미의 전자공업이 발달하니까 그러면 그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가지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정말 몇백 명 단위로 그 인원을 늘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산업에 대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다음 파생해서 교육 체계도 정비하고 예. 거기에 맞게 교통도 정비하고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은 뭘 먹고 살겠다는지가 정말 애매해요. 네. 예. 저는 지금 로봇 산업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로봇 산업에 있어 가지고 그럼 도시 전체를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럼 대구에 지금 보면 뭐 가면은 뭐 대구역 인근에도 아파트 많이 올리고 있고 저쪽 달성군에도 현풍전도 아파트 많이 올리고 대구에 짓는 모든 아파트는 집에까지 자동으로 택배를 올려보내는 로봇 같은 것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짓는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대구에서는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을 시키면은 그 아파트 앞에 문쪽까지만 갖다 놓고 똑 떨궈 놓으면은 거기서부터는 집까지 로봇이 실어 나르게 한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아파트 통로를 설계하고 예. 로봇 뭐 전용 차로를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택배 같은 것도 딱 어디 놔두면 컨베이어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설계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가 로봇의 메카가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도시 인프라 자체를 확 정비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진짜 대구가 로봇 도시 하려면요. 당장 대구시의회에서 조례 싹 뜯어 고쳐가지고 대구에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음식 배달은 로봇으로 한다.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로봇이 딱 갔을 때 엘리베이터 못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로봇이 지금 엘리베이터 콕 찍어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무선 통신으로
대구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로봇이랑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달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밥을 싣고 가가지고 엘리베이터한테 무선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거야. 나 3층으로 데려다 줘. 문 열리면 문 열렸다 신호 나면 살살 걸어 나가고. 그런 게 되면은 아 이제 이게 미래 도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걸 정치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치권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똑같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중공업을 일으킨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야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컴퓨터도 많지 않고 하지만은 그 인터넷이라는 게 나중에 발달하려면은 초고속 인터넷 쫙 깔아라 우선. 한국통신이 쫙 깔아라.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 주식도 인터넷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이제 홈뱅킹으로 하고 이렇게 산업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저는 누구든지 다음번에는 선거에서 인프라 대대적 확충. 공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돈 10조 원이면요. 그 10조 원으로 거미줄 같이 대구에다가 센서 네트워크 네. 그리고 아니면은 로봇이 잘 다닐 수 있는 전용 길이라든지 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외에서 누가 와서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대구 보면은 야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떡볶이 시켰는데 로봇이 배달 오고 예. 예. 그러면 그 할 거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 보도블록 놓으면 안 돼요. 로봇이 가게 하려 그러면은 예. 예. 보도블록 싹 정비해가지고 평탄화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하고 네. 이런 것만 해놔도 세계 로봇 산업 하려는 사람들 다 대구 와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네. 예. 자, 보수가 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론 이것만 외쳐왔잖아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소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수가 하는 경제성장론이 소구력이 있으려 그러면은 적어도 젊은 세대가 봤을 때 야 이거 새로운 얘기인데 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똑같아요. 낙수 경제론. 예. 반도체랑 자동차랑 그다음에 뭐 LG 화학 배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면은 그 경제 발전의 온기가 나중에 동네에서 라면 끓이는 할머니까지 갈 것이다라는 논리잖아요. 이제 안 그렇거든요. 네. 하다못해 기업들만 해도 이제 돈 잘 벌어도 구내식당에서 다 먹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낙수 경제의 낙수가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복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경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맨날 뻔하죠. 대통령이나 뭐 보수는 당선되면은 가가지고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뭐가 힘듭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힘듭니다. 그다음 규제가 힘듭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금이 덜 거치고 규제가 줄어든다 해가지고 대구에 일반적으로 그냥 음식점 하시는 할머니는 어떻게 도움받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보수 찍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돈이라도 25만 원 준다 그러지. 예. 근데 이 보수가 말하는 이 경제발전론으로는 나한테 10원 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냉정하게 설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자, 이준석을 바라보는 대구 경북의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너무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 왜 저래? 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제 영남 살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TK 출신이라 가지고 정치하는 건 좋은데 정치하려면 똑바르게 해라. 나중에 어디 가서 아버지 어머니 면상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정치했더니만은 정작 TK에서는 오히려 딸랑딸랑하고 굴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때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TK 사람 중에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싹 사라졌다가 예. 이제는 또 그 탄핵시킨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이제 사랑사랑 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예.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가르친 대로 살면은 욕 먹고 예? 가르친 대로 반대로 살면은 오히려 대구에서 잘 나가고 이러면 누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 예. 대구가 아까 말했듯이 경제도 이제는 과거만 못하고 하지만은 결국 그 자존심이랑 결국에는 그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는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영향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정치가 왜곡된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은 대구의 정치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네. 결국 이준석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쩌면은 TK에서 배운 대로 사는 정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27년 대선은 갑자기 대선 주자로 떠올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미래에 대해 가지고 제가 던지는 담론들이 조금 더 널리 퍼진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마음고생으로 지금 몸이 많이 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준석의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언젠가는 좀 완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대표님. 하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및 5명의 당대표 후보자 및 최고위원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실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목표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결국 전고해진 지역 구도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텃세를 우리가 극복하고자 각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용기 있게 뛰쳐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신당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우리가 최소 제2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개혁신당 앞으로 더 가열차게 달려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부끄럽지 않게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